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로 오늘 취임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앞서 최 반장이 했던 거, 조익신 반장이 사실 며칠 전에 저희가 1년 전에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들어오려고 했었다. 경희궁 땡땡, 경희궁 애가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진짜로 전세로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1년 전에 사려고 했던 곳을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 반장이 의외로 보기와 다르게 취재가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임명식이 열렸죠?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정오쯤에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제가 했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임기 오늘 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후 2시 반에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타협, 소통의 정치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육선위원회 국회의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협력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를 이루는데 적임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점점점 이제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서도 경제인들과 더 많이 소통하시면서 또 우리 경제가 잘 될 수 있게끔 측면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내각 전체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환담회에서 정세균 총리는 뭐라고 또 답을 했습니까? 이 정 총리는 좋은 성과를 내서 보답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잘 살려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된 만큼 조금 전인 오후 4시 반에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가졌고요. 공식 업무에도 돌입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전현직 총리가 청와대에서 모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세균 현 총리 또 이낙연 전 총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한 겁니다. 예. 자, 이낙연 전 총리는 석별과 환영을 겸한 저녁에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막걸리 회동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 막걸리요. 석별과 환영을 겸한 저녁이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간간히 물어보셨어요. 이 막걸리가 총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막걸리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준비하신 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막걸리는 준비를 못했고요. 두 번째 좋아하시는 막걸리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이낙연 전 총리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알려진 막걸리 전남 여수의 섬인 이 낭도에서 만드는 낭도 젖샘 막걸리라고 또 제가 또 보기와는 다르게 취재를 잘 하고 있고요. 이 시중에서 마셔도 봤습니다. 네,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조금 더 걸쭉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아쉬워하는 듯한 뭔가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이 예. 입술을 다 굳이 그렇게 다실 필요는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 반장은 막걸리보다는 다른 걸 더 선호합니다. 네. 예. 사실 이낙연 총리가 막걸리를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밀기도 하고. 총리 공간에 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막걸리 대접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저도 이제 마시고 싶어서 요청을 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꼭 먹고 싶었는데. 그런 요청은 부장한테 하셔야죠. 네. 아니 저도 예전에 이제 그때 현장 기자할 때 여의도에서 이렇게 저녁에 지나가다가 저희 기자 몇 명 일행과 당시 이제 이낙연 지사와 잠깐 길에서 마주쳤어요. 근데 바로 옆에 막걸리 집이 없어서 그때는 호프집에 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맥주 이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얼마 전에 뭐 막걸리 협회에서 무슨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막걸리를 이낙연 총리는 특히 이제 많이 이낙연 전 총리죠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세균 신임 총리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책임 총리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정세균 총리는 총리 지명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 총리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관리형, 화합형 총리보다는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힘 있는 총리가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책임 총리면 그만큼 권한과 의무가 실질적으로 더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국정에서 하반기에서 명실상부한 정부 2인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세균 총리는 이번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총선이 끝난 뒤에 여러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이다라고 밝혔는데 내각 운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세균 총리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또 당대표 국회의장을 두루 거친 6선 의원에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산업정책을 총괄했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책임 총리직을 원만히 만약에 수행을 한다면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도 직행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도 분류가 되는데 좀 뒤에 이제 하반기라서 정세균 총리가 나오면 전현직 총리가 맞붙게 되는 건가요? 물론 사실- 다른 주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뭐 이게 전현직 총리만 놓고 보면 뭐 지금 정세균 총리 2012년 대선 경선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여러 차례 뭐 예. 대선의 뜻을 준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에서도 뭐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지만 이 뭐 후보자는 후보자의 시절에 총리직에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정 총리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낙연 총리 전 총리 또한 뭐 여권 내 유력한 차기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총선에서 이 대결 가능성이 큰 뭐 황교안 야당 내 뭐 대표적인 대권 주자인 황교안 대표와의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더욱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몸집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아직 뭐 출마 뜻을 밝히긴 했습니다. 종로에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러면 종로 일단 출마로만 놓고 보면 종로와 전현직 총리라는 공통점을 갖게 되고 또 두 사람이 공통 호남 출신이잖아요. 이 두 전현직 총리가 만약에 대선에서 경선을 한다. 그럼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전세균 총리는 또 전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호남 민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 대선 경선 판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 민심 잡으러 굉장히 노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의 대결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일단 기반이라기보다는 이제 고향이 출신이 그쪽이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정치적 특성은 좀 다른데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가장 큰 장점은 지지율 1위, 그러니까 예. 대중적인 지지율이고요. 그 전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박영선 장관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직업이 당 대표다. 그러니까 워낙에 조직력이 탄탄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경선을 붙는다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뭐 조익신 반장에 따르면 일단 조직 관리는 정세균 현 총리가 좀 앞서 있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는 거는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앞서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예. 정세균 총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는 또 지지율은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뭐 여러 대선 주자를 만들겠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2012년 대선 때도 경쟁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경쟁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낙연 전 총리는 대선 주자는 아니었는데 손학규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